자, 인문예술 10강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심리철학 지문이고요. 마음의 본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주의 이론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을 나누어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1문단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게 문제죠. 이런 문제 등을 탐구하는 심리 철학 분야가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리주의 이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심리 철학에서 알려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것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반되는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들이 심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재진술합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심적 사건, 그러니까 요것들은 다 심적 사건에 해당하는 말이겠네요.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적 사건이 결국에는 뇌, 몸과 같은 것들의 물리적 작용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죠.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주의 이론은 이런 심적 사건이 물리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내는 이미지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들, 요거죠. 그걸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났을 때 이 글은 일단은 물리주의 이론에 대한 거라는 걸 심리철학에서의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 역시 다양한 입장, 그러니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볼 입장은 유형 동일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유형 동일설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뇌 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 그리고 심적 사건이 동일하다라고 본다는 거네. 자,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번개가 전기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기방전이라는 물리적 사건, 그치? 가령 또 이시죠.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C섬유 발화 같은 뇌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C섬유 발화, 이게 예시잖아요. 그렇죠?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같은 B, 그쵸? A와 같은 B라는 거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결국 이 B는 뭐예요? 물리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요 신경생물학적 사건을 다시 말하면 물리적 사건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좀 더 작아진 거. 그러니까 물리적 사건의 예시인 뇌 신경생물학적 사건, 그리고 그것의 예시인 C섬유 발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심적 사건, 뭐 이거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유형 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 이 사람이 유형 동일설을 주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재진술합니다.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되, 그러니까 물리적 입자의 배열이다. 뭐 요런 말인 거네요. 그렇죠? 뇌 신경생물학적 사건, 물리적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니까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기 때문에 둘이 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치? 동일한 관계니까.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의식이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뇌관에 의해서만, 다시 말해서 이걸 뇌관이라고 하네요. 즉 그래서 자기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은 내관이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 그럼 포착된다는 반론이 있대. 이 사람에 대한 반론인 거죠. 하지만 또 재반박을 합니다. 스마트에 따르면은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무엇처럼 보인다. 요거 결국에는 물리적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건 내관이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다음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 내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여기까지가 유형 동일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큰 동일설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순간이라는 거지. 이때 토큰이라는 거는 개별 사례, 그러니까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은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불확정적이니까 이건 이거야라고 유형을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 물리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개별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위에서는요, 고통이라는 거는 시섬유 발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다르다는 거야. 둘 다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은 비슷한 고통이더라도 그 사람 개인의 그런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미세하게. 왜냐면 개별적이고 개별 사례가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토큰 동일설을 주장한 데이비드슨이라는 사람은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는 말로 불렀대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따라오는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물리적 사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면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한편 기능주의는 세 번째입니다.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기능주의인 거죠.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물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반박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기능주의의 퍼트넘이라는 사람은요,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이라는 걸 제시했대. 그래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을 했다는 거야. 가정이니까 일종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건 고통이다라고 바른다는 거죠. 자,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C섬유 발화 외에 개인의 Q섬유 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이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으로 치면은 C섬유 발화다. 이거 아까 누가 얘기했던 거야? 맨 유형 동일설이죠. 그치? 그래서 유형 동일설이 이것도 맞아. 그런데 이거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의 Q섬유 발화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야.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회로 활성화 이게 다 뭐예요? 다양한 물리적 사건이지만 인간으로 치면 고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라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됐대. 자, 그래서 모듈이라는 건 여기서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물리적 사건이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포더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아. 그래서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라는 게 바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란 과정을 통해서 심적 표상이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뭐가 돼?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앞에 나왔던 두 가지죠.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일상이 물리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와 달리 근데 소거적 유물론이란 말이 나왔대. 이러한 심리 용어들을
폐기해.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성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자는 거야. 대체하자는 거야. 그래서 파이어아벤트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나 지금 괴로워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이 괴롭다서 요거를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해석을 하니까 원래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소거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심리 용어들은 이 번역 과정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질이 되니까 부정확하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설명이죠. 그래서 이걸 대체해야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 같은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들이죠, 이런 게. 자, 따라서 이런 주장에 따르면 내관, 다시 말해서 앞에 여기 얘기했던 뭐예요? 자기의식의 내면에 대한 관찰,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경험들도 다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철학은 의식, 자, 심신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해요. 이게 심리철학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물리주의 이론이라는 거는 서로 경쟁을 해. 우리 지금 4개 봤잖아. 그쵸?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시켜 온 겁니다. 자,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화시켜 온 건 많지만 미해결도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향후에 대한 기대라든가, 그렇죠? 뭐 예상 이런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심리철학에서의 물리주의 이론들이 4가지가 나왔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경쟁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공통점, 차이점 같은 것들을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